A'B', B'P, 자, 이것의 거리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36, 144, 196. 안녕하세요. GB스터디 수학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 선생입니다. 자, 이번 문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C1이 이제 9의 중심, 이제 3,4,1, 자, 그리고 반지름이 1인 9가 있고, C2에도 마찬가지 8,5, 반지름이 2인 이제 9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9 위에 이제 점들이 각각 이제 P와 Q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ZS 평면 위에 점 R, YZ 평면 위에 점 S라고 이제 적혔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 선분들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단거리, 그러니까 일직선을 만든다. 근데 일직선을 만들려면 당연히 얘를 대칭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칭에 관한 문제겠다. 그렇다면 이 대칭에 관한 문제니까 ZS 평면에 대한 대칭 공식, 그리고 YZ 평면에 대한 대칭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내점 PQRS를 각각 P1, Q1, R1, S1이라고 하자. 자, 이때 선분 R1, S1 위에 점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 길이가 같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요 양 끝점에 봤을 때는 중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점 X의 X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B가 나올 겁니다. 몇 대 몇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분점 공식을 통해서 이제 X 좌표를 구하는 형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3 2등급 이상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이 평면에 대한 대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ZX 평면하고 YZ 평면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YZ 평면에 대해서 역시 대칭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A, B, C를 ZS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정만기 선생님 좌표가 어떻게 되죠? A, B, C가 됩니다. 자, C가 되고 YZ 평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B, C가 됩니다. 일단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실 이 대목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원파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 문제는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X축 위에 어떤 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 이때 원 위에 한 점 자 P가 있고, 그리고 이 X축 위쪽에 역시 마찬가지 어떤 Q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 X축 위에 어떤 점 R이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쪽에 P점, R점, Q점이 최단거리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내용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이 원을 X축 데이터에서 대칭 이동해야 되겠다. 자,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X축 위에 대칭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이 점에서 이 Q점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다 그었을 때, 자,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 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얘가 당연히 길이가 대칭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최단거리가 될 때가 언제냐면 여기가 바로 점P가 최단거리가 될 때 P점부터 Q점까지 R점을 거쳐서 최단거리가 되고, 그때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 사실 이걸 이용한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ZX 평면이 나오거든요. 자, ZX 평면은 이제 Y 좌표가 0인 평면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Y는 0입니다. 그래서 Y는 0. 자, 이제 Y는 0 거보고요. 자, 이것이 이제 Y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자, 지금 YZ 평면 있거든요. YZ 평면. 자, YZ 평면은 X 좌표가 0입니다. 따라서 YZ 평면의 방정식은 X는 0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9C1 위에 점 P 뭐라고 했으니까 일단 C1과 C2를 가볍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면입니다. 평면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3,4,1
자, 이게 구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 자, 동일하게 3,8,5. 자, 3,8,5 위에 있고 반지름 조금 더 크네요. 자, 그래서 얘가 3,8,5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인 구죠. 2인 구가 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대칭 이동하고 이쪽으로 이제 대칭 이동해야지 각각 만나는 점이 이제 R점과 S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구 C1은 Y는 0, ZS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점의 좌표가 이제 자, 저희가 이제 Y는 0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Y 좌표가 결과적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똑같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Y 좌표 부분만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3,4,1이 될 것이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X는 0이 돼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X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자, 그림을 조금 낮춰서 자, 대칭 이동하면 역시 마3,8,5 자,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구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최단거리가 될 때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자, 요 점. 자, 이 점이 이제 대칭 이동한 점이 되겠죠. 이때 얘의 구의 중심을 A라 부르고 여기를 이제 A'이라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 이것의 구의 중심을 B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B'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 점들 이제 R, S, Q.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ZS 평면 위에 점이 R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R일 때가 최소가 되니까 여기 이제 R1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YZ 평면 위에 점이 최소가 될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S1. 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실제로는 P1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P1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동일하게 Q1이 여기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거든요. P1 R1. 자, 요거 더하기 R1 그다음에 어떤 X점 여기 어디가 있는 겁니다. 자,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A', B', 자, 이것의 거리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 36, 144, 그리고 16.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196, 14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총 14거든요. 이만큼이 14인데 여기서 반지름이 1이고 여기서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 거리는 11이 됩니다. 자, 11이 되고 그럼 12를 얘를 반토막을 낸 거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는 당연히 2분의 11이 된다. 자,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3이 된다. 자, 그럼 자동으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분의 15가 된다. 자, 따라서 자, 이 X라는 지점은 바로 이제 P1과 P2, P1과 Q1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A'하고 B'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선분 A', B'을 자, 지금 13대 1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X의 X좌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이 X좌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이랑 마삼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13 더하기 15, 그 다음 13 더하기 15 자,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 공식과 이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자, 3 곱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마삼 곱해주시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28분의 자, 6 자, 6이 되고 정답은 14분의 3 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사실 2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2번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의 이제 그 변형 형태고 사실 이 부분은 평면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3 정도 되고 그다음 출제율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출제율은 경향에 따르자면 조금 낮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2등급 학생 기준으로 했지만 3등급 이하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주고 사실 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평면에 대한 대칭이 나오는데 평면 대칭 말고 선 대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 대칭이 되면 평면을 펼쳐갖고 한 평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 학생들한테는 평면에 대한 대칭이 아니고 선에 대한 대칭으로 평면 펼치기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내영 수석의 기하 문제 설명했는데 역시 간단하면서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드렸습니다. 자, 수고했어요.